안녕하세요. 장사스쿨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맡은 강사 이고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모티콘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항상 사용하시면서 뭘 표현하세요?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 말에도 호소력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감정 기법이 있는데요. 입으로써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표정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이 보이스 기법으로도 얼마든지 감정을 표현하셔서 호소력, 설득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프레젠테이션은 설득이잖아요. 네. 설득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설명하실 때는 괜찮죠. 하지만 설득을 하실 때만큼은 우리의 그 열정을 담아서,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이 정말 멋지고 아주 이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좋은 내용들을 말로써 그리고 표정으로써 충분히 드러내실 수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의 표현력은 하면서 여러 가지 표정들을 나타내 봤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 근데 이분은 어때요? 재미있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아무 표정이 없으세요. 네. 그런데 김연아 씨 어때요? 매우 다양한 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맞게끔 어떤 블로거 분이 이렇게 편집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꽤 다양하게 짓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직업상. 여러분들도 발표장에서는 좀 이렇게 진중한 표현도 했다가, 조금은 유쾌한 표현도 했다가, 또 정말 멋진 것들을 보여주실 때는 대단하다, 놀랍지 않냐라는, 어마어마하다라는 표정도 지어주시고, 말로써도 표현해주시고, 네,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우리는 얼마나 표현하고 있을까? 네. 좋은 스피치는요, 여러분, 좋은 스피치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내용이 좋다? 네, 내용이 좋으면 좋은 스피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표현이 멋지다? 네, 좋습니다. 근데 좋은 내용과 좋은 표현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좋은 스피치는 감정이 담겨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뱉는 말은 영혼이 없는 말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피치와 마찬가지로 감정 표현도 무엇을 하면? 네, 연습과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코칭 드린 분들도, 우리 CEO 분들께서도 아주 좋은 변화가 있으셨어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안에 모든 분들이 발표 그 역량이 향상이 되셨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스킬 있었잖아요. 팁. 그런 것들을 적용하셔가지고 스스로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열심히. 그리고 그 훈련 방법은 나중에 제가 리허설 방법 때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오늘은 감정 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실게요. 김연아 씨 아까도 나왔는데 지금도 사진으로 제가 나타내 봤습니다. 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애달픈 어떤 애절한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 표정 같아요. 그래서 손짓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얼굴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정으로도. 그래서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그 빙상위의 요정이라고 할 만큼 아주 멋진 자태를 보여줬고, 또 금메달, 여러 가지 세계 여러 선수 대회에서 석권을 했는데요. 먼저 목소리의 음폭을 넓히라는 겁니다. 네. 표정으로도 우리가 비언어에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비언어로서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오늘은 음성으로서의 감정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음폭을 넓혀라. 우리의 음폭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재미있게는 예능에서 아니면은 아이유 가수의 3단 고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만큼이나 우리는 높은 음도 낼 수 있고
저음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음폭의 양이 아주 낮게 시작해서 아주 높게까지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발표할 때는 너무 뻣뻣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왜 그럴까요? 긴장을 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잡으시고 오늘 이 감정, 보이스로 표현하는 감정 기법도 한번 확 잡아보세요. 네. 여기에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음폭을 그려놨습니다. 색깔별로. 보시면은 뭐 잔잔하게 흘러가는 음폭도 있고, 뭐 천천히 느슨하게 흘러가는 음폭도 있고요. 마치 음악과도 같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악을 배우신 분들은 이 그 말까지, 발표까지도 아주 리듬감 있게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리듬감을 타시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네, 강조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도 하고, 네, 또 이 진심을 담아서 마치 연기하듯이도 말해 보시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음폭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예시된 이 문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마디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밝게 혹은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도, 미, 솔, 다른 톤으로 한번 인사해보기.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회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분들께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충 도미솔이라고 표현했지 그냥 톤만 다르게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도 했다가, 안녕하세요. 약간 높여도 봤다가, 네. 안녕하세요 하고, 때로는 관중이 많을 때에는 좀 더 활기차게 높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낮춰서 안녕하세요. 네. 차분하게죠. 약간은 좀 부드럽게, 약간 밝게.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높게, 경쾌하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톤을 바꿔서 인사를 하시면, 상황에 맞는 연출을 하시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래서 음폭을 넓혀라. 높게, 낮게. 우리가 항상 일정한 톤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입을 꾹 다물게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폭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음폭을 넓힐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번 인사 자체도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톤을 한 번씩 바꿔서 연출을 해보십시오. 네, 음폭 넓히는 훈련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연출하기입니까? 우리 그 사업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쌩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말이 너무 무미건조하거나 아니면 이 입말에서 굉장히 반가움이 묻어나지 않는 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훈련도 같이 가볼게요. 멘트는 김 선생님 아니세요? 네. 이 인사를 우리는 이제 첫 만남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을 할 때, 사업자와의 미팅을 하게 될 때, 김 선생님 아니세요? 자, 방금 전에 만났던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오버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반갑게, 김 선생님 아니세요? 네, 또 만났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여기 며칠이라고 중간에 되어 있죠? 며칠 만에. 김 선생님 아니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반갑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더 크게 표현이 되겠죠. 김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런 느낌을 여실히 말로 표현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비단 이런 멘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발표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말로써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음폭을 달리 하시고, 또 저번에 강조 배우셨잖아요. 강조와 이 감정 표현이 같이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시면서 이렇게 기복을 주시고 고저장단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훈련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는 한 문장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보시는데요. 제가 제시한 문장, 네, 이게 전부 1,000원이라고. 네, 우리 점주들을 모집할 때, 네, 이게 전부 다 합쳐서 1억이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전달하고 싶을 때, 네, 그때는 오버를 하셔야겠죠. 좀. 네. 그 감흥을 좀 같이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이게 전부 1,000원이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게 전부 1,000원이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싸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을 담아서 멘트를 쳐주기도 하시고, 또 만약에 이게 좀 반대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전부 1,000원이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느낄 때에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이나 연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아까 김연아도 엉덩방아를 얼마나 많이 찧었을까요? 훈련이죠. 훈련의 결과겠죠. 끊임없이 이런 감정 표현들을 기복을 주시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는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 더 용이하세요. 만약에 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눈앞에 1,000원짜리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게 정말 1,000원이라고 너무 좋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이 멘트를 훈련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와 발표 훈련을 하실 때에는 그냥 스크립트만 보고 훈련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상황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상상의 좀 나래를 펼치시면서 좀 녹아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훈련하실 때는 그 상황에 좀 몰입하시면서. 그래서 연기자가 되시면은 좋겠어요. 정말 연기자가 되셔서 발표도 하나의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훈련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싸다, 비싸다, 앞불싸, 속았다, 이게 1,000원이라고? 이게 표정까지 같이 가시면서, 네, 아싸 봉 잡았다, 이런 식으로. 네. 한 개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굉장히 단순한 훈련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라는 한 글자 가지고요, 맞았을 때,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표현. 하고 이런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시겠죠. 그리고 뭔가 머리 위에서 전구가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럴 때 아는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하고, 네, 기복을 주시면서 표현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 글자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한 훈련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같은 문장인데 다른 느낌. 왜 이제 왔어? 네, 여기 보시면 사진에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왜 이제 왔어? 약간 힘없이 하셔야겠죠? 상냥하게. 왜 이제 왔어? 네. 약간 호통치듯이. 왜 이제 왔어? 네, 이런 식으로 말 표현의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느낌을 달리주실 수가 있으세요. 왜 이제 왔어? 직선적으로 음이 나가죠. 음폭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가죠. 그리고 약간 찌르듯이. 그리고 상냥하게. 여러분들이 서비스 직종에 계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고객을 만난다거나 대접을 한다거나 네, 감사합니다. 어미가 어떻게 되나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곡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직선이라는 것은 카리스마나 어떤 확신에 찬 말을 할 때 많이 쓰이는구나. 그리고 이 곡선으로 표현되는 어미 처리는 상냥하게 표현하거나 좀 유한 그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면 좋겠구나. 이게 구분하셔서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지능적으로 한번 스피치, 감정 표현 훈련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상황 1입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이 문구들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때요? 은퇴하니까 좀 슬프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좀 그 감정들을 여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중한 느낌으로 표현하셔야겠죠? 그냥 쭉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실게요. 2000년 처음 대표팀에 발탁됐을 때 가장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 선수를 하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때 어조가 어때요? 약간 하강선이죠. 하강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나 팬 여러분들이 저를 저 선수는 여기서는 좀 감정이 들어가셔야겠죠. 저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믿음을 줬던 선수야 라고 평가해 주시면 제겐 최고의 찬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천천히 속도감도 천천히 가셔야겠고 어미도 좀 하강선을 그리셔야겠죠. 네. 그래서 연기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 굉장히 잘하시는 이유가 이런 감정 표현에 굉장히 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발표를 하실 때 이건 그냥 훈련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싶은 어떤 컨텐츠, 우리의 사업 설명, 소개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 아주 활기가 있어야 되는 스크립트예요. 취임 연설문이고요. 이건 좀 당당한 느낌으로 하셔야겠죠. 확신에 차고 약간 호소력 있게 해서 몇 줄만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때요? 확실하게 끊어가면서도 약간 힘찬 어조로, 상승조로 말씀하시면 좋겠죠? 자,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벅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다 씁니다, 합니다 할 때도 하강곡선이 아니라 좀 더 울림이 있게 퍼지는 그 울림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하게 입을 크게 벌려주시면서 말씀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서 스크립트로 한번 훈련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네,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바로 응수하시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약간 감정을 실어서 감사를 표현하신 다음에 긍정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형식을 갖추시면서도 감정을 실어서 응대를 해주시면 굉장히 질문자께서 좋은 인상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에는 그 상황에 맞고 청중에 맞게끔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그것이 곧 영혼이 살아있는 말이다 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